이 감상법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그린 작품인데, 그러니까 마치 장난스러운 것, 장난쳐 놓은 것 같잖아요. 물론 그 예술 작품이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뭐 요즘에는 특히나 이렇게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그 그림을 복제한다는 게, 옛날에는 그림을 복제하려면은 일일이 그려야 했잖아요. 그림을 보고. 그리고 완벽하게 똑같이 복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 그런데 요즘에는 손가락 끝으로 크릭 한 번이면 완전히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완벽하게 복제가 가능해요. 크릭 하면 단몇 분, 1초, 1분도 안 걸려가지고 모든 게 거기 복제가 가능하죠. 이게. 그래서 그런 복제의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패러디 같은 게 너무너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러디, 요거는 패러디 작품인데, 자, 로즈라는 사람이 이제 패러디를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서 네 종류 독자를 이제 가정을 했어요. 1. 패러디 실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독자. 이런 사람은 없겠지, 설마? 요게 모딜리아니의 원작이에요. 모딜리아니의 원작 작품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거 다 패러디한 거예요. 여기 올랭피아라든지 여기 우르비노 비너스라든지 이런 거. 지금 여기 요 거우 이 포즈하고 이 포즈는, 모딜리아니 이 포즈는 또 거우 비슷하죠. 이게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그 음부를 가리고 있다는 요 포즈가 똑같잖아요. 이게 지오르지오네 건데, 이게 티치아노 건가 이거는? 티치아노 거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보여드린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어제 보여드린 거예요. 그 브라인드, 그래서 이거는 요게 브라인드에서 툭툭 떨어지는 요게 햇살이잖아요. 지금 햇살이에요. 브라인드에서 햇살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 여기 사진 작가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 브라인드에서 들어오는 햇볕을 이렇게 많이 그리는 사람 많이 봤다. 어, 연도가 중요하다니까. 이 그림은 1981년도에 그려진 거예요. 81년도에.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린 그림이라고, 40년 전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후의 작품들이, 이걸 먼저, 이 사람이 먼저 있었으니까 누가 먼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가 먼저 있느냐. 그러니까 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연도가. 작품은 연도. 그래서 이거는 1981년도 작품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끌고 들어온 거예요. 내가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이에요. 여기. 그래서 사실은 브라인드가 없었으면 더 좋을 뻔했어. 없어도 알잖아요. 이걸 보면은. 브라인드에서 햇볕이 들어오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착안한 거예요. 브라인드를 없앤 거죠. 브라인드가 없는데, 이렇게, 이런 데가 이러한 무늬가 찍힌다는 거는 지금 브라인드에서 햇볕이 강렬하게 들어오고 있구나.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거 낮이라는 걸. 이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 작품을 보고, 자, 요거부터. 패러디 실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독자, 인용을 인식하고 두 텍스트 현존 또는 인식하지만 패러디스트 의도나 두 텍스트 간의 관계, 불일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 원 텍스트의 친밀한 독자로 작품 후 패러디적 효과를 인식할 수 있는 독자, 원 텍스트와 패러디 간의 불일치로부터 패러디 효과를 인식하는 가장 이상적인 독자. 자, 1번에 해당되는 독자는 없겠지요, 아마. 자, 이거 모딜리앙이 작품인지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지금? 그리고 어제 제가 이 작품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작품은 모딜리아니의 작품과, 그 다음에 아까 에릭 시스를 작품에서 이게 원본을 따온 거다. 이 정도는 알겠죠. 예? 그거 원본을 따온 거다. 그런데 모딜리아니 작품에서 뭐가 달라졌나? 이게 원작에서 뭐가 달라졌어요? 요게 없는데 생겼죠, 이거요. 요거 없는 거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여기 편지하고 장미꽃이 보내져 왔다는 거죠.
편지하고 장미꽃이 보내져 왔는데, 요거예요, 이게. 여기는 그 마네 올랭피아잖아요. 여기 원작이 마네 올랭피아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네 올랭피아에서 요 꽃하고 요 꽃 속에 편지가 들었거든요. 이 꽃 속에 편지 같은 거를 지금 편지를 펴놓은 상태하고 그 다음에 여기 꽃을 가져온 거예요. 이걸요. 자, 이거 눈치채는 사람 있어요, 지금? 아마 대부분 눈치 못 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요것과 이 원작과 뭐가 달라졌는지, 아, 여기 꽃을 그려넣고 편지를 그려넣구나.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 요 처리, 밝은 여기 광선 처리를 했구나. 그거를 눈치 못 채면은 이거는 거기 그 뭐야 제대로 된 패러디를 감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패러디를 보려면 요것과 요거 다 알고 있어야 해. 요 작품을. 그러니까 패러디를 감상하려면은 그 패러디 원작이 되는 작품들을 완전히 알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다가 그것들이 어떻게 지금 변형이 되었는가, 그리고 작가 의도가 뭔가, 그거를 이제 요거는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야 이거 브라인드 없앴으면 너무 좋아질 건데 이게 왜 필요하지, 이게 없이 창문에서 이거를 없이 그렸다면 훨씬 재밌는 좋은 그림이 됐을 건데 이게 왜 필요했을까. 그래서 내가 이제 요걸 한 거예요. 이게 그 누구 작품인지는 요 작품은 많이 봤을 거예요. 무슨 섬에 그 오후라고 해가지고 폴랑드르 섬은 오인가 그래가지고 요 작품 많이 봤을 건데 이 작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작품을 하나로 짬뽕 시켜 놓은 거야. 두 개의 작품을. 근데 이거 눈치채는 사람 있나 지금? 그리고 요거는 점묘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봅시다. 내가 하루 종일 점 찍는데 뭐 며칠 걸렸어요. 이렇게 컴퓨터로 점 찍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그린 거예요. 전부 다. 예. 전부 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아까 멀찌감치 봤을 때는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이 색깔이 굉장히 재밌어요. 어? 요 안에 색깔들이 아주 풍요롭고 재밌어. 이런 색깔들. 요게 이제 요 색이 선명하게, 어떻게 하면 색을 선명하게 만들까? 여기 그 쉐라라든지 시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점유파라고 그러는데 왜 점을 그렸냐면은, 왜 이 사람들은 점을 그렸냐면은 이렇게 색을 이렇게 평평하게 칠하다 보면은, 이렇게 점으로 안 치고 평평하게 칠다 보면은 색을 섞어서 칠해야 해요. 그럼 색 자체가 굉장히 가지고 있는 선명도가 떨어져요. 색의 그 채도가 떨어진다고. 선명도가. 그 색상의 원색에 가까운 색깔로 색의 선명도를 어떻게 유지를 할까, 그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색을 분할을 해가지고 점으로 찍어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망점 처리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중간색들이 이렇게 찍혀진 거 보면은 사실은 그 인쇄를 할 때 그게 세 가지 원색밖에 없어요. 어? 빨강, 파랑, 노랑밖에는 그 세 가지 원색에다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검정색을 따로 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가지 색밖에 없어, 네 가지. 그 사도인쇄거든요, 보통. 총 컬러가. 그 네 가지 원색만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원색의 숫자가 다른 거지. 그 비율이. 원색의 비율들이 다름으로 해가지고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원색으로 찍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이게 쉐라라든지 이제 시니악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하나 점들이,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중간색들 톤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멀리서 보면은 이제 가까이에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신선한 색깔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세라 두 개의 작품을 이거를 짬뽕을 시켰다는 거를 눈치를 못 채면은 아직은
자, 하나의 작품은 이 작품이고요. 이 작품과 이 작품이에요. 두 개 별개의 작품이야. 근데 한 군데다가 모은 거예요. 요거는 핸드폰이에요, 지금. 핸드폰을 옆으로 해가지고 보고 있는 게 아직, 여기. 그래서 여기 이제 현대적 양산인데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일반인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양산의 요 무늬가 너무 재밌어요. 양산의 무늬. 요 양산의 무늬를 어떻게 하면 선명한 색깔로 이걸 뒤집어 넣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양산 한번 봅시다. 어, 이 여기 요 선들이 너무 색깔이 선명하고 재밌어요. 이게요. 자, 여기를 그래서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요 점들, 요 색들이 너무 재밌어. 그래서 얼굴도 이렇게 재밌게 색깔이 얼굴에 5만 색까지 색깔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패러디예요. 그래서 그 패러디 작가가 지금 무엇을 의도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 여기에 선명한 색깔들이잖아요. 이렇게 선명한 원색에 가까운 선명한 색깔들을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작아 이게 중간색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네, 작가가 지금 원 작가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얼마나 원 작가의 의도를 원 작가가 뭐 때문에 이런 작품을 했나 그 의도를 어떻게 하면 끌고 들어와서 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줄까 그게 이제 패러디의 목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지금 평론가들 보면 엉망진창인 소리를 하고 있는데 패러디와 패스티시에 대해서 이거 그 패스티시란 말은 혼성 모방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것도 일종의 혼성 모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같은 작가의 작품인데 이렇게 하나의 작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프로 이제 다른 사람들 작품이에요. 그거를 합성해 가지고 하는 걸 혼성 모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이제 패스티시라고 그래요. 근데 일종의 패스티시인데 그 패러디하고 패스티시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근데, 같은 종류라고 보면 돼. 같은 종류로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평론가들 보면 코미디를 하고 있어요. 패러디는, 그 모더니즘 시대에는 패러디를 했고,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패스티시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도대체. 그러니까 패러디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렇게 창의성을 굉장히 독창성이라는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패러디를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패러디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냐면은 보통 그 원작자를 경멸하기 위해서 패러디를 사용한 거예요. 원작자를 보통 경멸하기 위해서 사용했는데 반대로 지금 패러디를 하는 작가들은요, 원작자의 너무 훌륭한 점들을, 원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한 점들을 찾아내가고,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근데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 평론가들. 난 평론가라는 사람들은 정말로 한심한 사람들이 평론가들이. 오늘은 패러디에 대해서, 패러디 감상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자,